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느 선진국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는 정당들이 있고요. 간혹 또 이런 정당들이 실제 의회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허경영 씨 총선 앞두고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 오늘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랑 그 한기총 분들 주도하는 그 청와대와 그 맹학교 주변에서 하는 그 집회는 계속 한답니까? 밤낮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한기총, 근데 범투본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은 이제 어느 보도 보니까 투쟁본부. 소리를 좀 줄였다고 하던데. 네네, 뭐 나름 이제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이제 또 부수적인 무리도 계속 빚어지고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네. 좀 따져보죠. 근데 어쨌든 밤낮 없이 지금 뭐 범투본의 지금 이제 집회는 6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경찰이. 저녁 금지한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집회만 자제해달라. 네. 이 금지하겠다. 아 근데 그분들은 또 경찰 야간에만 입장이에요. 집회를 주로 하거든요. 네. 주로 이제 많이 했고 처음에 네. 시작할 때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철야 기도회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네. 자, 지난 월요일 저녁 그때부터 경찰이 집회를 금지했는데 보겠습니다. 네. 당일 밤 집회 금지 통보가 무색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현장에서 예배도 보시고요. 경찰의 안내 방송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제대로 많은 주민과 마이크만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쪽이 휴대폰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쾌거 조치에 참가자들이 크게 화를 냅니다. 저 경비과장 저거 응징해야 돼 저거. 이거 지금 응징 시켜. 경찰이 정신이 나갔다고요. 원래 코로나에 몰리면 헛발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집회에 예배에 참가한 김문수 전 지사 이야기 저 들어볼까요?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법적으로 내일 따져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성도들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이 공무 자체가 불법적인 직권 남용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고발할 것입니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하실 분은 통성으로 주여! 주변 주민들 특히 맹학교 측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그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맹학교 쪽에 오히려 항의도 심하게 하고 위협처럼 네.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좀 소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기 살고 계신 주민들은 어떤 사생활 평온을 해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저 집회가 열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이제 맹학교가 있는데 네. 그 학생들은 사실 소리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해친다 이런 네. 민원들을 경찰에 제기했고요. 그래서 경찰들은 이거에 의해서 이거는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통보를 했는데도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제한 통보가 하는 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이 학교 안내실에 이제 일부 단체 분들이 찾아오셔서 아니 왜 이런 또 민원을 넣었느냐, 도대체 얼마나 들리냐, 네. 뭐가 얼마나 시끄러운 거냐, 여기가 기숙사 건물이냐. 민원을 또 넣기만 해봐라라는 식의 약간 협박식의 그런 발언을 하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학부모들이요, 이제는 경찰에 찾아가서 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라는 이런 신변 보호 조치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방금 화면 보면 제가 늘 궁금한 게 유대교 이스라엘 깃발 있잖아요. 유대교 분들도 아닌데 왜 저 깃발은 맨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등장하고 성조기 뭐 여러 나라 성적이야 뭐 깃발들이 이해 우리 나옵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니까 나올 수 있는데 맹학교 학부모들이 급기야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중에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길래 이렇게 그러느냐. 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그 경찰서장을 만나서 신변보호 요청을 드렸고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그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 아이들 학습권이나 이동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 시각장애인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네. 않으면 소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그렇죠. 사회는 그걸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유일하게 이제 외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의존하는 거에 되겠죠. 그래서 청각이요? 예, 청각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음성으로 책이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듣고 공부를 하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도 네. 나가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호해줘야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존재들인데 지금 이런 좀 과도한 시위로 인해서 그런 학습권, 지금 또 아까 뭐 보행권 비슷한 걸 네,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항상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신들이 익숙한 길로만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소음이 들렸을 때 자신도 몰라서 깜짝 놀라서 가면 안 되는 길, 예를 들면 차도로 간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위험에 또 노출되기도 네,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이건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조금만 생각하면 네.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음은 위험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쉽죠. 집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좀 이런 걸 배려해서 다른 쪽에서 해주시거나 좀 그렇죠. 주민 피해가 덜한 곳에서 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정치 세력화를 기도하는 부분, 실제 지난 기독 자유당인가요? 지난 네, 총선에서 네. 정당 투표를 2% 넘게 얻어서 네. 사실은 정말 비례의원 한두 명은 나올 뻔 했는데 나올 뻔 아슬아슬하게 했었죠. 못했는데 네,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특히 우리공화당 이쪽과는 네. 그런데 통합을 할 아, 생각은 없다고요? 사실은 통합 정도가 아니고 대척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예, 네. 예.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이제 뭐 정치적 성향은 매우 비슷하지 예, 않습니까? 반문 혹은 지난번 반조국 네. 시위 집회를 할 때는 자유한국당이 있었고요. 이제 7개 단체가 모였었는데 네. 거기 한기총이 있었고요. 정광훈 목사가 이제 주도하는,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헌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상당히 좀 이 우리공화당과 이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은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 스펙트럼에서 정치적으로는 뭐 이 강한 우파 성향이라는 네. 점에서만 공통적이지 이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섞이기 어려운, 총선에서 서로 오히려 반목하는, 경쟁하게 될 것이다. 경쟁할 가능성이 네. 큰 그런 이제 정치 조직이라고 정당 봐야겠습니다. 투표를 서로 우리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공화당과 지금 만약 네. 이 기독자유당이 이번에 저 출마자들을 낸다면 네. 사실은 표를 나눠 가져야 되는 네. 이 제로섬 게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시즌이 되면 또 늘 등장하는 분이시죠. 허경영 씨가 어제 창당했습니다. 네, 내년 총선 출마도 선언했고